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다른 팀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여직원이 예쁘다는 말과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난 남자를 통해서 듣는 그게 거야. 이제 최고의 칭찬처럼 해. 그러니까 얼굴도 예쁜데 근데 술도 잘 마셔. 그러면 나는 예쁘지는 않지만 술은 잘 마셔야 되는 것인가? 술에도 잘 마셔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제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꿈꾸며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와. 일곱,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언니들의 절대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5분들을 모셨는데요. 지금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다 있는 거죠? 이런 자리가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어디 가서 찾아보기 힘든 잘 조합. 모이지도 않아요. 맞아. 절대 안 보이는 되게 거죠. 불편한 자리지. 다시 불편한 자리지. 다들 이게. 바쁘셔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제일 바쁘신 부장님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듯 허당인 듯 대기업 김 부장입니다. 윗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부서 팀원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장은 외로워. 부장님 도전해. 진짜 외로우시죠? 예. 고액연봉의 꿈을 꾸며 은행 입사 14년 차. 이제 고액연봉도 승진도 싫다. 싫다. 예. 그냥 운동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머슬매니아 신 차장입니다. 멋을. 새로 드셨어요? 스쿼트 80kg. 저는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듯 비범한 이 과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 마인드는 회사는 내가 선택한다. 와.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는 선택해주라. 그렇죠. 이제 프로 이직 도도하게. 프로 이직 프로 프로 이직 너고 지금은 과장이 돼서 윗사람 비위 맞추고 아랫사람 눈치 보면서 지금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일 힘들지. 그죠? 이 과장님. 역시 차장님은 지나오셔가지고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되게 만나기 힘든 자리인데 이렇게 저희가 이 조합으로 귀한 시간 내서 만났으니 서로 도움도 얻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시간 잘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끼리 대동단결 투덜이 문대리입니다. 벌써 눈 깜빡하니 7년차 됐고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식탐만 늘었습니다. 관광 서비스업 기술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에? 관광 저도 뭐요? 몰라요.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한 문과생 박사원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의 인문대를 나와서 지금 글로벌 IT 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아씨 대박. 진짜 부럽다. 그러니 모든 문과생들 화이팅! 네, 제가 경력은 짧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대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외국계를 다 다녀봐서 뭐 취업생분들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회사 생활은 별로 안 해봤으니까 여기서 언니들한테 많은 도움 받아서 이제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얼마나 더 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MC를 맡아서 사실상 실세를 맡고 있어요. 역시. 잘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쭉 저희 소개해봤는데 저희가 오늘 다른 직장 여성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되려면 남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니다. 입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질문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 회사에 생활을 하면 내가 저 남자처럼 꼭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 본 여자의 그런 걸 장점으로 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남자들의 깐다면 까는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이게 남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 문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과장님하고 저는 또 이제 금융권인데 같은 업계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조직 문화가 있고 특히나 남자들 사이의 군대 문화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예전 상사는 술을 너무나 좋아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술 약속이 없는 날은 5시 40분부터 전화를 돌려요. 그러니까 전화 돌려서 이렇게 뭐 신과장, 그러니까 저 그때 과장이었으니까 신과장 오늘 뭐 해? 라든가 하면 다른 팀 사람들에서도 뭐 누구 대리 뭐 해 오늘?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근데 나는 물론 술 마시는 게 그분하고 술 마시는 게 싫은 건 아닌데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근육이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살이 찌고.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저녁에 술을 안 마시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이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점점. 그런데 그러면은 되게 나도 집으로 돌아오면서 되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간다고 했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나는 바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되게 무거운 거야. 찜찜해. 찜찜해 되게. 다른 사람은 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그치. 했을까? 막 거기 게다가 막 특히나 나를 빼놓고 다른 팀원이 갔으면은 제가 저분한테 또 무슨 얘기를 듣고 뭘 배울까 쟤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내일 또 내가 가가지고 뭔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번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택하면서도 굉장히 찜찜한 마음을 가지는 거. 난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순간이. 꼬우면 오라 그러겠지 뭐. 꼬우면 오라 그러겠지 상대는. 그러니까 근데 딜레마. 딜레마 진짜로. 저는 이렇게 술자리를 싫어하진 않는데 윗분들이랑 이렇게 남자분들이랑 마시면 여자의 그 역할을 요구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본인들만 가면 칙칙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저는 요새는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군번은 아직 아니냐. 나 그래서 그 말 하려고 했어. 과장님 그 군번 아닌데. 이제는 안 불러주는데 이제 사원들 오면 신입사원 하면은 막 누가 이쁘네 장난 아니지. 그치. 술 잘 마시네 이러면서 꼭 이제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다른 팀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여직원이 예쁘다는 말과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난 남자를 통해서 듣는 그게 거야. 이제 최고의 칭찬처럼 해. 그러니까 얼굴도 예쁜데 근데 술도 잘 마셔. 그러면 나는 예쁘지는 않지만 술은 잘 마셔야 되는 것인가? 술에도 잘 마셔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옛날 고백인데 나 살짝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처음에 여기 입사를 했을 때는 나도 그때는 어렸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술자리에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많이 불러주니까 내가 예쁨 받는다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뭐 또 가면은 또 막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뭐 여직원이 예쁘네 뭐 이렇게 잘 골랐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술 안 마셔도 뭐라 안 해. 맞아. 이제 좀 저 잘 못 마셔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좋았는데 그래도 이젠 점점 이제 이런 술자리가 근데 좀 재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하고 마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이제 안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또 내 다음번 또 여직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관심사가 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턴가 나를 부르는 약간 그 콜이 점점 줄어드는데 물론 나는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다고 너무 안 부르니까 너무 대놓고 그냥 이제 신과장은 이런 자리 안 좋아하지 하면서 안 부르니까 뭐 그거는 뭐 저도 술은 마실 줄 아는데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계륵과 같네. 그래가지고 되게 갈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문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네.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술을 마시면 살이 찌고 막 쉴 수도 없고 중요한 이슈야 진짜로. 정말 좀 사람친 사람이네. 네. 그런데 일단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너무 이제 좋은 사람들이니까 막 저도 좋고 해서 많이 따라는 갔었는데 그게 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른 여자분들이 다 안 그러니까 제가 또 더 돋보이게 되는 거고. 그치 네, 맞아. 얘는 잘 먹으니까 너랑 놀자 막 이러고 막 같이 놀고. 그럼 맨날 문대리 찾는 거지. 야 술 마신다 문대리 불려 이렇게 되는 거지. 투덜 문대리는 우리 그리고 마스코트 막 근데 이러면서. 저는 술 먹고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투덜 난 이게 마음에 안 아, 든다. 멋지다. 막 이러고. 멋지다. 그러고 다음날 이제 서로 뻘쭘해지고. 문대리의 빅피처. 근데 또 사원 다른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것 아니 같아요. 게다가 신입 여기는 사원. 인기가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자리거든. 사원 입장은 또. 사원이고 게다가 어리고 이제 막 입사 게다가 남초잖아 저기는. 그쵸. 일단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관심? 그럴 리가 왜? 아니 술을 진짜 못해요. 제가 맞아요. 술을 그냥 그러니까 몸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술을 못 마셔주는 거죠. 그러면은 확 실망을 해버려요. 어떡해. 그리고 또 내가 막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사근사근하고 막 싹싹하고 그런 여자 신입사원처럼 안 굴면은 또 한 번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가 땅으로.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을 해야 되나? 만약에 하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죠. 이 과장님은 지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신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엔 술자리를 가다가 이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회사에 일하러 오는 거지 술 마시러 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 자기 맡은 바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보다는 사실 잘하는 게 중요해.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 맞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일을 잘해야 돼. 아 너무 과장님이야.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대리 때는 막 되게 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랬는데 나도 이제 점점 승진하니까 잘해야 열심히 해봤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는 하면서도 동시에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일을 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하고 알아. 근데 이제 또 술자리에서 고급 정보도 가끔 나오고 그건 하니까 맞아.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회사에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뭘 부탁을 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면 맞아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여기저기 맨 처음에는 어디가 그래도 괜찮고 재밌나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슬기롭게 자기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신 차장님이나 이 과장님 있었던 금융계를 다녔으면서 저도 외국 회사였으니까 사실 거기서는 상당 부분 올라가는 데까지 이런 정치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제 이 정치가 어디서나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냐면 금융계는 항상 상시 자르는 모드예요. 잘 알겠지만 아까 뭐 이 과장님도 여의도 칼바람이라고 했었지만 칼바람이 의미가 많아요. 진짜 추운데. 아 진짜 추워 여기 내 자리도 추워져.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약간의 레이오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좀 살고 있고 금융계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월급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레이오프 된 사람들을 쫙 보면은 이쪽 업계 이제 백오피스는 생각 안 하고 프론트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나 세일즈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여자가 20% 정도 될까 말까요 여전히. 요즘은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20%가 될까 말까 하는데 레이오프 된 사람들은 보면은 반 이상이 여자예요. 에? 자를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를 여자가 어디 그러니까 잘린 사람 중에서 있어? 반이 여자라니까 여자들은 20%면은 그 중에 10%는 예를 들면 잘린 건데 남자는 나머지 80% 중에 5%가 잘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실력이 없어서 잘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윗사람들도 사람을 자를 때 그 집에 네 식구의 입이 달려있는 남자를 자르는 것보다 한 명 여자를 자르는 게 자기들이 양심적으로도 편한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떤 이제 이거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면 여자가 20%에 30%도 안 되는데 왜 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이고 내가 아는 같은 업계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두 번은 잘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글쎄 그냥 확률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에 일정 정도 여자들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만큼 식구들의 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까라면 깔 수도 있고 진짜 뭐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게. 난 정말 막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돌아올 때 여자들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저 김 부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저 참지 못하고 이게 탁 튀어나왔는데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까라면 까는 거에 깐다. 근데 전 솔직히 왜 까라면 까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상한 거 요구할 때 있잖아요. 진짜 듣고 보면은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안 까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네가 이상한 놈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그것도 그렇고 여자들이 절실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결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싱글이야. 근데 나를 잘랐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는 남편도 없고 너는 자식도 없지 않느냐. 근데 저 남자는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 날 잘랐어. 아니 제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나도 절박하단 말이죠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누구나 절박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진짜 그런 이유에서 날 자르겠다 하면 나도 울면서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제 상사가 남자인데 그냥 되게 일하다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래도 신 차장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 남편이 돈 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나는 왜요? 나도 지금 대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 대출금이 지금 얼마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그런 걸 티를 안 내는 것도 있고 맞아. 근데 뭔가 우리들도 절박함이 있으면 절박함을 좀 보여야 되겠다. 굳이 깔 때 그러니까 깔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여자의 자존심은 어. 굳이 그런 데서는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맞아. 힘들면 힘들다라고 당당히 말을 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난 잘리면 맞아. 잘리나 보다. 맞아, 그냥 맞아. 그렇게 하고 뒤에서 막 울고 이러는데 내가 힘들면 힘들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화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남자는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꼴? 보여주기 싫은 면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런 거를 보이면서도 회사에 이렇게 찐득찐득 하는데 여자는 약간 그런 게 또 약간 용납이나 허용이 안 되는 왜냐면 그러면 센 여자가 되거든. 센 여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냥 불쌍한 여자. 불쌍한 여자. 남자는 이게 막 책임감 있고 그래.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맞아. 보여지는데 여자는 불쌍하거나 세거나 맞아. 그 둘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음. 못하게끔 만드는 주변의 시선도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좀 찐득찐득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과장님이 현명하게 영리하게 그런 어떤 뭐 술자리면 술자리 아니면 그런 모임들을 이제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 되게 동감을 하면서 사실 그게 꼭 술자리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뭐 학연이니 지연이니 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별의별 걸 다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라인을 잘 만들죠. 그쵸. 그래서 맞아. 굳이 맞아. 거기서 또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서로 간에 뭐 승진이 있다면 반목도 하지만 사실 많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데 여자들이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은 사실 있어요. 여자들끼리만 할 필요는 없지만
여자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남자처럼 돼서 남자들 사이에 굳이 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다른 부서의 여자분들이랑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조금 제가 부장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 또 부르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점심 잘 먹자 그러고 그래서 가서 그냥 우리들도 서로 간에 그런 요즘 돌아가는 얘기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점심 정치라고나 할까요? 런치 폴리틱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 오늘 주제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려면 남자랑 똑같이 해야 되나 아니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 커리어 우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남자들과 비슷해야 된다? 아니면 여자만의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공대생이었던 문대리님 어떤 식으로 옷을 입었었는지 네, 궁금하네요. 공대 아름이. 공대 아름이. 근데 이게 네. 공대엔 아름이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닌데 이제 건설 다니는 친구를 알아요. 근데 여자인데 당연히 비율이 엄청 적겠죠. 뭐 10%도 안 되겠죠. 근데 옷을 조금이라도 되게 좀 야하게 입거나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입으면 위에서 제재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남자가 제재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제재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 맞아, 오늘 맞아. 치마 너무 짧다. 맞아. 나도 있었어 그런 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오늘 즐거워요. 예쁘네 뭐 그냥 이러고 가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저희도 원래 남자가 많았는데 역시나 이제 남자 팀장님일 때는 별 말씀이 없었는데 여자 팀장님은 좀 뭐 이런 더 예쁘게 입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테리어 업계니까 너네는 더 디자이너처럼 보여야 된다가 있었어요. 업종마다도 되게 그렇게 다르다. 기대가 다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대와 반대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약간 안 좀 돼, 문제. 이래서 안 되나 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업 쪽인데 저는 그래서 아예 요즘에 즐겨 입는 복장이 셔츠에다 그 정장 바지예요. 왜냐면은 딱 그냥 오피셜해 딱 정장처럼 보이고 게다가 뭐 솔직히 딱 그 영업 나가는데 정장처럼 입고 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업하는 스타일에도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영업직이었던 여자분은 언제나 아침마다 머리를 굉장히 예쁘게 세팅을 하시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특히나 나가야 되는 되면은 그런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좀 상당히 잘 나가시는 여자 이제 윗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좀 이젠 언제나 딱 달라붙는 원피스 그것도 약간 가슴골이 살짝 보일락 말락하는 옷도 이젠 가끔 입고 오세요. 근데 이젠 뭐 저는 솔직히 같은 여자니까 그냥 봐도 뭐 별 감상이 없어요. 그냥 입고 오시는구나. 그냥 저런 옷 좋아하시는구나 하는데 그냥 근데 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그런 거를 대놓고 좋아하진 않아도 또 약간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고 남자 상사도 싫어는 안 하겠죠. 아니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입사를 했잖아요. 신입사원. 얼마나 전이죠? 롱롱 타임으로. 근데 이제 제일 첫 직장은 저도 국내 대기업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고 거기 나와서부터 이제 애널리스트가는 금융계로 들어간 건데 처음에 그 대기업에서 2년 다닐 동안 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저보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채에 여성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여성은 공채로 뽑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의 특채였고 이제 공채라는 그런 걸로 이제 뽑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제가 100명 중에 유일한 여자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던 거는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남자랑 비슷하게 옷을 입고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일단 대학에 가는 여자 비율 자체가 지금이랑은 좀 상당히 달랐고 저도 남녀공학을 나왔고 여자가 상당히 많은 남녀공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분의 1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가면서부터는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뭔가 저도 무의식 중에 남자들이랑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지 정장을 입었어요. 검정색 네이비 그리고 블라우스 같은 걸 안 입고 셔츠를 입었는데 그 셔츠도 항상 남자들처럼 하얀색 아니면 푸른색 그렇게만 입었었어요. 넥타이만 안 했네. 넥타이만 안 했지. 근데 이건 여자라기보다는 남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조금 유행했던 게 알마니 옷이 좀 그때는 유행을 했는데. 아유 그때부터. 네. 그래서 알마니에서도 항상 알마니 ST? 예, 알마니 스타일로 항상 이렇게 좀 남자처럼 좀 정장식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친한 언니가 자기의 여자 상사, 외국인 여자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성을 최대화할 때 훨씬 더 돋보인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성성을 강조한다는 게 이제 지나치면 아까처럼 이게 룸사롱인지 회사인지 모르는 그런 여자들, 저도 이제 그런 여자들 꽤 있었고요.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여성성을 최대화한다. 그게 꼭 뭔가 섹시한 걸 강조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 100%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출장을 갔는데 저쪽 멀리에서 어떤 그냥 못생긴 아줌마가 걸어오는데 못생긴 아줌마. 미안한 얘기인데 못생긴 그냥 아줌마가 걸어오는데 빨간색 위아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어우, 근데 튀다. 쫙 걸어오는데 못생겼어. 못생기고 별론데 강렬해. 굉장히 강렬한 매력 거예요. 있어? 매력 있고. 그래서 저 여자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이제 차이나 쪽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얼굴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완전 아줌마에 별거 없는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래서 에티튜드 아니에요? 에티튜드도 있겠지만 빨간색 옷 그다음에 그냥 되게 정제된 그냥 센존이라는 브랜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좀 아줌마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인데 그래서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저거구나. 여자로서 여성적이면서도 카리스마를 뿜어낼 수 있는 옷차림. 단정하고 절제된? 단정하고 절제된 하지만 뭔가 여성스러운. 근데 여자만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이 좀 있긴 있는 있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게 이게 핑크 프린세스의 탄생인가? 됐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전 늘 그러니까 검정색, 네이비 아니면 그레이 색상으로 옷이 거의 대부분 그런 색 일색이었는데 그때부터 빨강, 핑크 그리고 좀 이렇게 밝은 색상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핫 핑크색 코트를 입고 갔어요. 겨울인데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이렇게 막 핑크 하트가 그려있는 막 치마를 입고 뒤에는 그냥 검정색 니트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입고 딱 출장을 가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의 클라이언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전부 다 누구누구 뭐 패션 센스가 되게 뛰어난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여자들은 그거 어디 거냐 주로 그거 어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서 하던 일이 외국계 이제 투자가들을 만나서 내가 커버하던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디베이트 과정에 상당히 날이 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네가 분석 되게 잘했어. 나 이거 살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냐.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거 같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는 어떤 수치에 응거하면 네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논리 싸움을 하는 거라서 되게 좀 불편한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그냥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성성이란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되게 섹시하고 되게 막 귀여운 당연히 여성성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여성만이 낼 수 있는 그 강인한 우아함이라든가 그 막 이렇게 그런 여성만이 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남자건 여자건 그거는 다를 게 없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핑크색, 뭐 빨간색 이런 거에 조금 치중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같은 검정이나 회색 뭐 이런 걸 입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몸매가 막 드러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여성스러운 라인이라든가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막 공항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남 칭찬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맞아. 뭐 코트 너무 막 멋있다고 막 이러거나 그랬어? 막 이런 거. 고저스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패션을 굉장히 큰 무기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늘은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돼 이러면서 전투복. 맞아. 전투복이라고 하죠. 전투복이라고 맞아. 해서 옷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가슴골이랑은 굉장히 다른 게 저는 또 가슴골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여성성을 보내는 네. 거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강인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첫 인상에서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옷차림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어요. 저는 김 부장님 얘기 중에 이렇게 핑크 좋아하시고 원색에 이제 많이 트라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터틀넥만 입고 후디만 입던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안 먹고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이게 좀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자가 옷을 잘 입게 되면 그 효과가 남자보다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막 학생 때 입던 옷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이 옷 사고 저 옷 사고 이 브랜드 시도해봤다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스타일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이렇게 많이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주위 선배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지금 부장님처럼 패션 센스 우리는 이제 명품을 못 입지만 각자의 스타일 ST 나는 샤넬 ST다 샤넬 A용. ST. 아니면 A급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이제 연습해 보거나 해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 차장님 하셨던 것처럼 와이셔츠의 정장이라도 그게 어떤 이렇게 막 디테일에 따라서 패션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하나만 해도 저는 진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주가 고급스럽고 이렇게 단아하고 맞아요.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진주를 선호한다거나 자기만의 액세서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 약간 브랜드 이미지 약간 이런 진주 것도 보면 되고. 나 생각나니까 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괜찮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눈에 띄면 굉장히 제일 생산적이네요. 좋아하지, 이런 것처럼 거기까지 액세서리 이런 거 생각이. 신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이렇게 편한 걸 추구하는 단화만 신을 수도 있는데 높은 거 신어보면 하이힐이 이렇게 힐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자신감을 주는 그런 용도는 저는 가끔 있거든요. 키가 작아지면은 그런 게 있는데 전투복. 전투복. 자기만의 전투복 그걸 그렇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투 스타일? 제가 전투복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자유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조금 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아직은 이렇게 전투복을 많이 착장하지는 않는데 참 여자들이 많이 이제 아이콘으로 쓰는 이제 코코 샤넬이 한 말이 이제 떠오릅니다. 코코 샤넬이 여자는 항상 클래시하고 패뷸러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클래시하고 패뷸러스, stay classy and fabulous.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아하고 격조 있는 그런 여자들이 되도록 한번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샤넬을 입어야 되나? 샤넬 스트. ST. 저희 이제 오늘 얘기해봤던 주제가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나 아닌가 그 주제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남자들의 어떤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술자리를 가야 되는지, 뭐 담배를 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근데 저희 이제 선배님들, 차장님 그리고 뭐 부장님,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잘하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 단지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나만의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 뭐 부장님이 말씀하신 런치 폴리틱스, 뭐 커피 폴리틱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술을 적당히 하면은 뭐 미워 보이지 않게는 술자리를 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자들처럼 바지만 입어야 되는지, 뭐 정장만 빼입고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성성을 강조를 하려면 막 섹시한 옷차림을 입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섹슈얼한 의미에서의 여성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강인한 우아함처럼 어떤 여성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걸 극대화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전투복을 개발하자. 나만의 전투복을 만들자. 결론은 전투복을 개발하자. 힐도 가끔 씻어주고 진주 그 귀걸이도 가끔 해주고 나의 갑옷은 샤넬 수트.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서 코코 샤넬 미인전 더 읽고 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첫 번째 팟캐스트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해 봤는데 들어보고 저희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 오디오 클립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갈 거고요. 해서 2회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주제죠? 다음 주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상사, 부하 직원, 이제 동료가 남자가 더 좋은지 여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할 말 많아 나. 다들 할 말이 있으실 너무너무 많아. 할 말 많은데 못했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또 우리 이 부장님 무슨 이 부장님이 아니시죠? 부장 시켜주는 이 과장님 이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네. 저도 여자 상사는 별로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남자 상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희 다음 주에도 만나볼게요. 그러면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짠!